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실기 2019년 제1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출 시에 심각한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성면의 종류 4가지를 적어보세요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면의 종류는요, 성면은 전부 다 그 발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심각한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성면의 종류라기보다는 성면의 종류 4가지를 묻는 문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청성면, 가해성면, 백성면, 트레모라이트, 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 성면, 그죠? 이 중에서 4가지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청, 갈, 백성면이 있고요. 트레모라이트 성면, 악티노라이트 성면, 안소필라이트 성면, 이 중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굉장히 자주 출제되죠. 자, 170도씨 650mm HG다. 그죠? 첫 번째 온도 T1이 170이고요. 첫 번째 압력 P1은 650이 되겠습니다. 21도씨 760이다 라고 했죠. 그죠? 두 번째 온도 T2, P2가 되겠습니다. 이때 부피가 120일 때 21도씨 760mm HG 조건하에서 해당 가스의 부피를 계산하라. 다시 말하면 V2죠. 보정된 부피를 계산해보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실 때요. 부피 보정은 V2는 첫 번째 보정 전의 부피 곱하기 뭐만 기억하라 그랬죠? 뭐가? 270, 요거를 T2라는 건 여기다가 273 플러스 도시 했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소문자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요거 270을 더하기 전을 T1, T1, T2 이렇게 소문자 바꾸도록 할게요. 273 플러스 나중 온도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273 플러스 처음 온도 밑으로 간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중 온도일 때 압력은 처음 압력, 처음 온도일 때 압력은 나중 압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스 부피가 보정 전의 부피가 120이죠. 곱하기 273 플러스 나중 온도 몇 도신가 하면 21이에요. 그죠? 273 플러스 처음 온도 몇 도신가 하면은요. 170도시죠. 그죠? 이때 처음 온도니까 압력은 나중 압력 760 곱해주고요. 나중 온도니까 압력은 처음 압력 650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68.11m의 삼승, 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암기 안 되신 문제들은요. 본인이 알아서 파란색 별표로 바꾸시고 다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입자상 물질의 측정 방법 중에서 입자상 물질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2가지 적어라. 그죠? 입자상 물질의 크기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건 현미경을 이용한 현미경 측정법이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체질한다 하잖아요. 굵은 체, 가른 체를 가지고 체에 걸러보면 입자 크기 알 수 있죠. 체분석법, 그죠? 자, 그래서 현미경 측정법, 체분석법 2가지 해도 되고요. 관성충돌법까지 3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별표 3개, 그죠? 단골로 출제되죠. 톨루엔이 16리터 per hour, 8시간에 16리터가 일정하게 증발하는 작업장이 있다. 8시간에 16리터니까요. 시간당으로 고치면 얼마 되겠습니까? 2리터 per hour로 발생되는 작업장이 있다 하고 동일한 문제 되겠습니다. 작업장에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 필요 환기량 단위 확인하시고요.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21도씨 1기압, 비중은 0.87이고 분자량 90이고 TLV 50, 안전계수가 4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공식 대입하겠습니다. 전체 환기량 Q는 하시고요. 밑에가 분자량이죠. 92 곱하기 TLV는 50이다. 그죠? 분해. 현재는 21도씨 1기압이니까요. 기체 1몰의 부피 24.1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생되는 리터 퍼 아워다, 그죠? 이 리터 퍼 아워 곱하기 뭐 해야지? 비중 0.87을 하면 킬로그램 퍼 아워로 바뀌었죠. 이제 곱하기 뭐 해야 합니까? 네, 안정계수 4 곱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ppm을 없애기 위하여 위에도 10의 6승 곱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는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미터의 3승 퍼 미니트로 계산하라. 그죠? 현재는 아워 값이죠. 그래서 나누기 뭐 하자? 예, 60을 해준다. 그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요. 607.74. 그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후두의 분출 기류에서 분출 속도가 작아지기 시작하여 50%까지 줄어드는 지점을 무엇이라 합니까? 이렇게 분출 속도가 50%까지 줄어드는 지점을 천이부다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잠재 중심부는 분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지점까지 거리를 말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중심부니까 중심부는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보통은 배출구 직경의 약 5배 정도까지가 잠재 중심부가 됩니다. 완전 계구보다, 그죠? 위치 변화에 관계없이 분출 속도 분포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 그죠? 유사한 분출 속도 분포를 보이는 구역을 완전 계구보다라고 합니다.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역시나 자주 나오죠. 속도압이 뭐 2개에서 3개 붙여도 됩니다. 그죠? 속도압 VP가 35다라고 주어졌고요. 유입 계수가 주어졌어요. 그죠? CE가 주어졌습니다. 0.81인 경우에 후드의 압력 손실 델타 P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입 계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 압력 손실 공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델타 P는 그죠? CE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었죠. 곱하기 VP 하면 됐습니다. 그죠? 자, 유입 계수가 0.81이니까요. 0.8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하시고 속도압 주어졌죠? 35 곱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8.35고요.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국소배기 장치 성능 시험 시에 필요에 따라 갖추어야 할 장비, 필수 장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갖춘다면 이게 바로 선택 장비가 된다라고 했죠. 그죠? 5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발연관, 정은기나 정은봉, 절연저항계, 표면온도계, 초자온도계, 줄자. 이게 필수 장비인데요. 제외하라 그랬다. 그죠? 자, 이제 필요한 거는요. 열선풍속계, 회전속도 측정기, 만능회로 시험기, 접지저항 측정기, 클램프미터까지 5가지 되겠죠. 요거 하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열선풍속계, 회전속도 측정기, 만능회로 시험기, 접지저항 측정기, 클램프미터 5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별표 2개에서 3개 붙여도 되는 문제입니다. 유량 및 용량을 보정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 중에서 1차 표준기구 종류를 4가지 적어라. 그죠? 우리 암기법 생각하면서 하나씩 적어볼게요. 1차 비누로 그랬죠? 비누 거품 미터. 폐활량 재고, 폐활량계죠. 가스 치환하여 그랬죠? 가스 치환병. 유리 흑염 먹였더니 그랬죠? 유리 피스톤 미터, 흑염 피스톤 미터. 피토했다, 피토 튜브까지 6가지입니다. 중에서 4가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표준기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시고요. 9번도 아주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작업장 공기 중에 사염화탄소가 6000ppm이 존재한다. 그죠? 만 ppm이 1%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6000ppm은요, 0.6%가 되겠죠. 공기 100 중에 사염화탄소가 0.6%니까요.
예, 나머지 공기는 얼마다? 그죠? 바로 공기는 99.4%가 공기다라는 설명하고 동일한 설명 되겠습니다. 자, 이때 공기와 사용화탄소 혼합물의 유효 비중을 소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시오. 자, 넷째 어디에서 반올림 하라는 말이 없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라는 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화탄소 비중 5.7, 공기 비중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화탄소는 0.6%인데요. 퍼센트를 떼면 예, 공을 2개 더 붙여주시면 되죠. 그죠? 0.006 곱하기 비중이 5.7이 됩니다. 괄호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공기는 99.4%니까요. 2개 퍼센트 떼면 앞으로 2칸 가죠. 0.994 곱하기 비중이 1.0이 되겠습니다. 계산하셔서 넷째 자리까지 예, 지금 소수 셋째 자리네요. 그죠?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1.028 이렇게 적으시고요. 단위 없죠. 그죠?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 그죠? 단골 문제입니다. 작업장 공기 중에 아세톤이 300ppm이 존재하는데요. TLV 500입니다. 헵탄은 250인데 TLV 400이고요. 메틸 에틸 케톤은 100ppm이 존재하는데 TLV는 200입니다. 완전 혼합되었다고 가정할 때 혼합물의 노출 기준을 계산하고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평가시오. 단, 각 물질은 서로 상가작용한다. 독성이 더해진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노출 기준 구하기 전에 노출 지수부터 계산해야죠. 그죠? 첫 번째 EI를 계산하겠습니다. TLV분의 공기 중의 농도에서 다 더하시면 되죠. 그죠? 첫 번째 아세톤 TLV 500이고 공기 중에 300 존재합니다. 헵탄은요, TLV 400인데 공기 중에 250 존재합니다. 메틸에틸 케톤은 TLV 200인데요. 공기 중에 100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EI가 1.73이 나왔습니다. 평가할 수 있겠다, 그죠? 지금 노출 지수 EI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어떠했다?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혼합물의 노출 농도를 계산하겠습니다. 노출 기준 또는 노출 농도, 그죠? TLV, TWA 또는 혼합물의 노출 농도는 EI분해죠. EI가 지금 얼마 나왔냐면 1.73이 나왔거든요. 1.73분의 세 물질의 공기 중 농도를 다 더하시면 되죠. 300 플러스 250 플러스 100 요거 계산하시면 375.72가 나오겠습니다. 75.72 단위는 그대로 ppm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자주 출제되고 있다, 그죠? 자, 공간의 부피, 작업장의 부피 부위가 2000m 삼승인 작업장에 Q죠, 그죠? Q해도 되고 Q 다시 환기량 2.15 m의 삼승 per sec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외부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어 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가 처음 농도니까 C1, 두 번째 농도 C2로 감소되었습니다. 오염물질의 농도가 감소하는 데 걸린 시간이니까요. T를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 보시고 공식이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 T는 하셔서요. Q 또는 Q-분의 마이너스였다. 그죠? 작업장의 부피 V였고요. 곱하기 L에는 계산기 이용하시면 되고 C1분의 C2가 공식이었습니다.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환기량, 공기 유입량이 2.15인데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환기량의 단위는 미터의 삼승 per 미니트잖아요. 그죠? 지금은 2.15 미터의 삼승은 맞는데요. per sec죠. 1초는 몇 분입니까? 60분의 1분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죠? 바로 계산 하셔도 대입해도 되지만 바로 이렇게 넣으셔도 더 정확하겠죠? 작업장의 부피는 2000입니다. 곱하기 LN 하시고요. 처음의 농도는 300. 나중 농도는 45. 요거 계산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요. 예, 29.41이고 이제는 단위가 미니트,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아직 암기가 안 되셨다면 파란색 별표 하시고요. 암기 되신 분들은 이제 파란색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설명에 적합한 세정식 집진 장치의 형식을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가스 임펠러형, 분수형, 로터형, 그죠? 이렇게 세 가지는 임펠러, 분수, 로터는 유수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타이젠 워셔, 임펄스 스크러버, 그죠? 이렇게 타이젠 워셔와 임펄스 스크러버는 회전식에 해당합니다. 벤츄리 스크러버, 제트 스크러버, 분무탑, 그죠? 벤츄리, 제트, 분무탑 세 가지는 가압수식에 해당합니다. 왜 이게 이렇다라는 것까지 공부하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단순히 정답 기억하고 넘어가시는 공부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파란색 별표 붙여보겠습니다. 흑광광도법 또는 분광광도계에서 사용되는 흡수셀의 재질 세 가지와 사용할 수 있는 파장 범위를 적어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흡수셀은요, 첫 번째 유리가 있습니다. 가시부나 근적외부 파장 범위에 사용됩니다. 가시부 및 근적외부까지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석염은 자외부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재는 근적외부가 됩니다. 그래서 유리는 가시부 및 근적외부, 석영은 자외부, 그 다음 플라스틱재는 근적외부 파장에 적용한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자주 출제되죠, 그죠? 덕트 내 속도와 VP가 주어졌고요. 덕트의 유속 V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두 개 중에 아무 식이나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식은요, VP는 2G분의 RV 제곱이다. 그죠? 문제에서 중력과 속도 G가 얼마고 공기 비중 R이 얼마다라는 게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이 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속도합을 주고 유속을 물었기 때문에요. 두 번째 식이죠. V는 4.043 루트 VP다. 여기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둘 중에요. 편한 식에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는 우리 산업위생의 표준 상태인 21도씨 1기압 기준에 공기 비중 1.2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식 이용하면은 20.21m/s가 되고요. 두 번째 식은 4.043의 루트 25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20.22가 됩니다. 답이 약간 다른데요 하시지만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식에서 대입한 값과 최종 값이 맞다면 둘 다 정답으로 처리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편한 식 이용해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분진이나 퓨움 등의 입자상 물질이 앞에서 한번 나왔다 그죠?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전체 환기보다 국수 배기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진이나 퓨움 등의 입자상 물질은 전체 환기보다는 국수 배기 이용하는 게 좋다 그죠? 첫 번째는요. 전체 환기를 적용할 때는 먼지가 재비산할 우려 있다. 분진이 재비산할 우려 있다. 이렇게 줄여 적으셔도 돼요. 기억이 나신다면 실내의 방해 기류에 의해 이건 수식어니까요. 일단은 처음 공부하실 땐 짧게 파란색 위주로 줄여 기억하시고요. 반복하면서 여유가 되면 이렇게 조금 상세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체 환기는 농도만 낮아지게 하죠. 국소 배기는 유해 물질을 제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전체 환기는 유해 물질의 농도만 낮아지게 하나 국소 배기는 유해 물질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국소 배기가 더 효과적이다. 뒤에 것도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분진이나 휴움 등은 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국소 배기기 장치를 이용하여 발생원에서 바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 그죠? 이동성이 높을 때는 전체적으로 빼내야 되지만
분진이나 휴음처럼 이동성이 낮은 먼지들은 발생원에서 바로 제거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세 가지, 그죠? 조금 줄여서 다시 정리하자면 전체 환기를 적용할 때는 분진이 재비산할 우려 있다. 두 번째, 전체 환기는 유해물질 농도만 낮아지게 하나 국소배기 시설은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다. 세 번째, 분진 및 튀움 등은 이동성이 낮으므로 국소배기 장치 이용하여 발생원에서 바로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도 곡간의 압력 손실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30도 곡간의 압력 손실을 계산해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덕트의 직경 D가 20cm, 곡률 반경 R은 40cm이고 속도압 VP가 15mm H2O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 공식을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곡간의 압력 손실 델타 P는요. 압력 손실 개수였죠. 곱하기 90도분의 각도 곱하기 속도와 VP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압력 손실 개수가 주어지지 않고 곡률 반경비에 따른 압력 손실 개수가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곡률 반경비부터 계산해 볼게요. D분의 R이 된다. 그죠? 현재 직경 D가 20이고요. 곡률 반경 R이 40이기 때문에 나누면 얼마죠? 2.0이 나왔습니다. 그죠? 표에서 2.0에서의 압력 손실 개수는 0.27입니다. 이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0.27 곱하기 90도분의 현재 30도 곡간으로 하겠다 했으니까 30 하시고요. 주어진 속도압은 얼마인가 하면 15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1.35고요.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앞에서 많이 나왔죠, 그죠? 최적이 2500m 삼승이다. V가 주어졌습니다. 예, SF6 가스를 이용하여 작업장의 침투를 측정했습니다. T는 0분에서 가스의 농도가 80, 이게 첫 번째 농도니까 C1이 되겠네요. 80분에서 가스의 농도는 4다라고 주어졌죠. 이게 C2가 되겠습니다. 작업장의 침투량 또는 자연 환기량, 지금 계산하라는 건 뭐다? Q-를 묻고 있다. 그죠? 뭐를 묻는지. 앞에서 나왔지만 묻는 게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주어진 값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자, 첫 번째 농도 나왔고 두 번째 농도까지 감수하는 시간이 나왔죠. 자, 그러면 유해 물질의 농도를 감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 공식이 있었죠. T 미니트였습니다. 그죠? 마이너스였고요. Q-분의 V 곱하기 ln이었죠. ln 첫 번째 농도 C1분의 나중 농도 C2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계산하는 게 Q-를 묻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Q에 관한 식으로 바꿔볼게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거잖아요. Q분의 Q-분의 나머지는 다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ln C1분의 C2 하고 똑같죠. 그죠? 자, 요거는 1분의니까요. 대각선끼리 곱한 건 서로 똑같죠. T 곱하기 Q-는 하면 1은 곱 하나만 하니까요. 마이너스 V 곱하기 ln의 C1분의 C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Q-만 남기고 나머지 T를 넘기니까 밑으로 가겠죠. T분의 마이너스 V 곱하기 ln C1분의 C2가 되겠죠. C1분의 C2. 그죠? 자, 그러면 걸린 시간이 지금 얼마인가 하면요. 처음에 0분에서 나중에 80분이니까 걸린 시간 80분이 되겠죠. 그죠? 80분에 마이너스 하시고요. V가 지금 2500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2500 곱하기 ln 하시고요. 처음 농도 얼마인가 하면 처음 농도가 지금 80이고 나중 농도 4고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삼승이니까요. 단위는 무시해도 상관없죠. 그죠? 아래 위로 단위가 약분되니까요. 그래서 처음 농도 80분의 나중 농도 4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값이 93.6이고요. 지금 현재는
80분이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 3승이면서 분 단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미터의 3승 per 미니트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미터의 3승 per hour로 계산하라. 항상 단위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을 hour, 시간으로 바꾸기 위하여 곱하기 60을 해줬다 보시면 되겠죠. 계산하니까 5617.20 미터의 3승 per hour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서 18번 문제.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만요. 아직 암기 안 되셨으면 파란색 별표. 하지만 이거 필기에 되게 많이 나왔죠. 그죠? 소음계의 첨감 보정 회로에서 A 특성을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A 특성 몇 폰입니까? 40폰의 등 첨감 곡선에 가깝게 주파수를 보정한 것이다.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상관없습니다. 40폰의 등 첨감 곡선에 가깝게 주파수를 보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고요. 또는 인간의 첨감에 가장 가까운 측정이 가능하며 대부분 소음 측정에 사용되는 게 A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회 기출문제 풀었는데요. 새로운 문제 별로 없었죠. 그죠? 그래서 별표 많은 문제부터 차분히 마지막 단위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